안녕하세요. 토목박사 훈이TV의 훈이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제 인터뷰하는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박사와 기술사를 비교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박사와 기술사 뭐가 더 좋냐라는 그런 좀 질문을 평소에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2012년에 토목공학 구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토목구조 기술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중간에 그 USP 이제 미국 기숙사로 하는 것도 취득을 하긴 했는데 오늘은 그냥 박사와 또 그냥 그 오리지널한 국내 기술사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장 큰 전제가 박사와 기술사는 종목이랑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량적 비교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하지만 정성적인 그런 이제 비교는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제 정성적인 개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사는 최소 5년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어딘가에 5년간은 최소한 묶여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5년은 일반적인 그 공대 기준으로 해서 그냥 보통의 이제 시간입니다. 뭐 물론 빨리 끝나시는 분들은 3년, 뭐 4년에도 끝난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5년이 걸린다고들 합니다. 물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많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작을 하고 성실히 시간이 지나가면 대부분 잘 끝난다. 예, 그래서 박사는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정을 10명이 시작하게 되면 낙오만 하지 않는다면 10명 다 박사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책 보고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노력의 양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비교적 어디에 묶이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고 또 평가해서 고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300명 중에서 필기 같은 경우에 한 300명 중에서 한 12명 내지 13명, 예, 이 정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공립연구소나 이제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이제 박사를 기술사보다 좀 높게 쳐줘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좀 그런 고상한 그런 연구직군, 예, 그런 부분에서는 박사를 많이 쳐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현장, 또 부설연구소, 또 시공설계사,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술사를 우대해 줍니다. 특히 이제 뭐 기업 부설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박사 인력도 많지만 그 기업 부설이기 때문에 그 기술사를 많이 더 쳐주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 공통점은 그 연차 높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 졸업해서 오는가를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 말이 이제 무슨 어떤 소리냐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 높고 비교적 잘 나가시는 분이 박사다.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 회사는 아마 박사를 더 쳐주실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기술사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기술사를 더 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확실히 박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뭐 좋은 소리 듣고 또 그런 이제 공부했다는 그런 이제 고상한 측면에서 대접해 주는 경우는 있는데 아무래도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건 사실 같아요. 그래서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사가 더 우대하다라고 저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실용적인 측면이란 거는 퇴직 이후의 삶, 또 그 직업 선택의 폭이 비교적 넓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을까? 네, 물론 이제 둘 다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어, 박사 취득 후 이제 그 설계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하다가 기술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사를 이제 취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두 개 다 있는 게 가장 더 좋고요. 하지만 이제 취사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황별로 어떤 게 좋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이거나 20대 중반일 경우에는 저 같으면 박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한 다음에 기술사를 도전을 하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20대의 시간 대비 비용이 저렴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감성적인 부분까지 표현하면 20대가 가장 청춘이 아름답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비싸겠죠. 근데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를 할 때 가족이 없고 또 그 30대 후반에는 내 자신에게 공부하는데 박사 같은 경우 요즘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연 1,000만 원씩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 중반이나 또 40대 직장인이면서 학부 출신일 경우에는 먼저 기숙사를 따시고 그 다음에 회사 다니면서 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뭐 다른 기숙사를 아니면 다른 자격증 한 번 더 도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직장을 현재 다니고 있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박사는 비추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특수한 경우는 있겠지만 효율 대비 시간 비용이 상당히 출혈이 큽니다. 네. 그리고 가끔씩 보면 50대 이후 임원이 되셔가지고 박사 학위를 하려고 오시는 현직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약간 특수사항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회사에는 이미 자리 잡으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학회 활동이나 또 차후에 또 본인 뜻이 있어서 무슨 정치 활동이나 아니면 사회단체 활동 그런 이제 목표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또 학위를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대부분 오는 거지 뭐 재취업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다른 분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과는 좀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래도 그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과 그 다음에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만 고려를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가장 효율적인 길은 학부를 졸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석사를 마치신 다음에 취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술사를 따시고 그리고 박사는 자기가 이제 선택이에요. 이제 학부를 마치고 석사를 마치고 이제 그 바로 왔기 때문에 그 나이는 한 30대 이제 한 초중반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가장 무난하면서 대중적이며 최상급으로 가는 이제 그런 코스인 듯 해요. 어, 즉, 그, 남들하고 그 이야기하면 남들이 아는 그 대중적인 길로 가는 것이죠. 즉, 군대로 따지면 보부형으로 출발해서 장성으로 가는 길인데, 그, 처음에는 폼나 보이는 길이 몇 개 없어도 위로 가면서 그 자리가 더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 말은, 박사고 기술사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성으로 표현해주고 증명해주는 것이 자격증이고 학위이지, 그, 우리의 이제 전문성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런 본질의 목적이 바뀌지 않도록, 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추후에도 또 다른 기회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면 참 좋죠. 그래서 하시면서 무조건 한 발짝 디뎌야 돼요. 그 생각만 하고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뭐든지 시작할 수 있는 네,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2023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자기 발전 계획 다 원활히 잘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